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이세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한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한한령이 벌써 9년째예요. 그리고 이 한한령이 왜 시작됐냐? 바로 사드의 배치 때문에 시작됐죠. 자, 그런데요, 이 사드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 이게 고고도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드가 얼마나 중국한테 위협이길래 중국이 우리한테 한한령까지 내릴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사드를 시작으로 한국의 방공망 시리즈 샤르레 엑스파일에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ICBM 실험을 계속했고, 이른바 북한이 ICBM을 성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게 유엔 안보리에 올라갔는데, 북한 제재를 올라갔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하면서 행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제재가 무산이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 중국이 나옵니다. 중국은요, 현재 핵탄두를, 그러니까 핵탄두 투발 수단을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약 300에서 5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중국은 늦어도 2050년까지 1,500개 수준으로 전략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1,500개냐? 이게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 전력을 갖겠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는 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 위협에 있어서 미국을 보호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미국판 아이언돔, 즉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더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방공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가 뭐냐면 이 IRBM이라고 있어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통 한 3,000k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인데, 이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즉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그런 방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북한이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부터 뭐 1,000km도 안 되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게 타당한데, 이런 중거리, 커다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혹은 재래식 탄두를 실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쏘게 되면요, 여러분 포물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가끔 북한이 미사일 실험할 때 굉장히 높게 쏘아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탄도미사일을 굉장히 높게 쏘았다가 고각으로 쐈다가 내려올 때 이 속도가 일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런 중거리 IRBM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사드를 우리가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추가 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이 고도 40km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40km 밖에, 40km부터 150km까지 있죠. 여기에는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비교적 흔들림 없이 똑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40km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40km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왜? 이때부터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이 고도 40km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여러 가지 기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발 쏴야 돼요. 그런데 사드는 이 40에서 150km 여기를 담당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적 탄도미사일이 빠르게 떨어지긴 하지만 어떤 움직임이 적을 때 요거를 포착해서 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드가 어떤 방식이냐면 40에서 150km 구간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엄청난 고온이 발생합니다. 1000도에서 2000도가량의 굉장히 고온이 발생하는데, 이 온도를, 저 고온을 정확히 포착해서 날아가서 요격하는 개념이 바로 사드예요. 다시 말해서 사드는요, 여러분들 고도 40에서 150km 구간에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열을 많이 내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50km 고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중에 사드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같은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도
미국제 요격 미사일이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네가 돈이 많으니까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나라들은 미사일 만들어 놓고 몇 발 실험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미국같이 돈이 많은 나라는 여러 번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이 나올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고성능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격 확률이 좋다고 평가되죠. 단점도 있죠. 뭔가요? 돈이 비싸요. 미국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MDA,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라는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전체의 방공을 담당해요.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그럼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사드가 천병으로서 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되는데요.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죠. 북한은 사실 뭐예요? ICBM을 완성했다고 얘네가 말은 하지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ICBM을 쏴서 미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우주 공간 바깥으로 일단 나가야 돼요. 탄도미사일이. 그래서 가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재진입할 때 온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당연히 이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이 엄청난 고열을 견디고 대기권 내로 재진입을 해서 데이터가 입력된 대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근데 아직 이 기술만큼은 북한이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개발한 게 북한제 탄도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문제가 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즉 러시아와 중국에서 발사되는 미 본토로 떨어지는 ICBM을 막고자 미국이 개발한 게 바로 사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도 150km부터 이게 요격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은 요격이 1차 실패해도 2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목표물에 두세 발씩 발사해서 1차가 실패해도 두세 발씩 다시 발사했을 때 2차에서 요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요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한한령을 내렸던 게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부터인데 이 사드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드 미사일하고 같이 따라오는 레이더가 문제예요. 이 레이더가 800km 밖에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목표물, 아주 작은 목표물도 식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게 레이더란 말이죠. 저기 탄도미사일 날라오는 걸 눈으로 봐서 잡아야 될 거, 그래야지 요격 미사일을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에 같이 따라오는 이 레이더가 엄청난 레이더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800km 이렇게 하면은 대충 베이징까지 들어오나? 대충 그럴 거예요. 중국의 동부 해안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배치하면. 그럼 뭐예요? 중국 입장에선 우리 턱 밑에 저렇게 엄청난 레이더를 갖다 놓고서 우리를 다 봐? 싫겠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 싫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중국이 사드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사드가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단계 진화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사드는 뭐예요? 적 탄도 미사일이 내려올 때 맞추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뭘 구상하고 있냐면 아예 중국에서 탄도 미사일이 올라갈 때 있죠. 상승 단계. 이 상승 단계에서 맞춰버리는 걸 지금 미국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엄청나게 좋은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중국에서 미국을 타격하려고 탄도미사일을 쏘면 어떡합니까? 얘가 잡아낸단 말이죠. 그렇죠? 얘가 잡아내서 상승 단계에서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상승 단계는 속도가 탄도미사일 굉장히 느려요. 내려 꽂힐 때는 마하 7,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마하 20, 10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상승 단계는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단계는 훨씬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한국에 저 엄청난 레이더가 있으면 중국에서 어떤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이것을 상승 단계에서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요격 미사일만 만들어 놓으면 중국의 ICBM을 상승 단계에서 맞출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너무나도 싫겠죠. 러시아는 다 싫어요. 그냥 야 싫어 막 이런 거. 여러분 러시아는 얼마나 싫어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호크 들어올 때 있죠. 글로벌 호크 들어왔을 때 러시아는 저거 순항 미사일로 쓸 수 있어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 발 밑에라고 해서 무슨 발이야 이씨. 아무튼 러시아는 자기 저 끝에 뭔가 미국제 첨단 무기가 어딘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러시아도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간 야 뭐가 어떻게 됐든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무조건. 뭐 상승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뭐가 가능한 그런 요격 미사일이 나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된 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예요. 왜 영주예요? 사드 사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충 200km에서 딱 부채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영주에서 배치된 그 상태에서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사드도 이제 모드가 있거든요. 이 모드가 뭐냐면 종말 단계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요격하는 그런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드가 일본이나 미국을 방어해 주기 위한 거다?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모드를 바꾸면 모르겠죠. 근데 모드를 바꾸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사드는 뭐만? 우리 영토만, 우리 대한민국 영토만 방어하기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사드가 일본하고 뭐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세력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게 뭐죠? 킬체인이죠. 즉 북한이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쏘자. 이게 킬체인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사일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미사일의 데이터를 입력할 땐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른바 텔리메트리라고 하는 것으로 미사일한테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블루투스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텔리메트리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실험할 때 텔리메트리를 입력하겠죠? 그러면 쟤네 미사일이 발사하는 거 아니냐? 딱 하는데 한두 개 텔리메트리를 입력한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실험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북한 내에서 텔리메트리 신호가 폭주한다. 이건 뭐예요? 쟤네가 지금 전면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려고 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그거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킬체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에 있는 텔리메트리 신호를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단거리 탄도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ICBM은 일단 인공위성에서 발사했을 때 그 크기가 다르고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 화염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딱 포착을 하면 이게 어떤 사이즈의 미사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핵무기가 지상 고도 몇 킬로에서 폭발했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한테 낙진 피해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핵무기의 폭발 효과가 있냐. 대충 80km가 기준이에요. 지상에서 80km 이상에서 핵무기가 폭발하면 지상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방사능 낙진이나 뭐 방사선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내는 그 EMP 때문에 우리가 EMP 효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먹통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이거를 굉장히 무기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MP 폭탄이 있고 우리도 지금 EMP 폭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사드는 150km부터 요격이 가능해요. 우리가 최악의 그걸 가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IRBM이 그 고도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되도록이면 어디서? 80km 고도 위에서 우리가 요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km에서 요격을 해서 핵무기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요격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EMP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시설, 군 장비 이런 데는 EMP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EMP 필터로 전자기
이 펄스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많이 개발이 됐고 지금 군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핵무기를 쓸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한국형 킬체인 만들고 그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거예요.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드 얘기할 때 뭐래요? 우리가 사드를 도입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사드와 동급 혹은 사드 이상이 되는 그런 요격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LSAM이에요. LSAM. 이 LSAM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비로소 사드에 버금가는, 사드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사드 이상의 능력을 가진 요격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드 추가 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전 사드 추가 배치가 일단은 군사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처음에 배치됐던 사드는 우리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도권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그 적의 탄도미사일, 북한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서? 되도록 높은 고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드에 추가 배치가 필요한데 만약에 사드가 추가 배치가 되면 또 주변국에서 이상한 나라들에서 또 막 발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배치하겠다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LSAM 요 사드에 버금가는 거 요거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고요. 아마 나온 얘기하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배치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못 건드리겠고 애꿎은 우리만 건드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영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왜 사드 얘기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처음에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도 반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반대하신 분들의 가장 큰 논리가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이 만든 미사일을 왜 우리나라에 배치하냐.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사드가 어떤 성격의 무기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뭐야?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인가 보다.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왜 미국이 만든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가지고 미국이 버튼을 누르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두 번째, 이 사드하고 같이 들어오는 이 레이더에서 뭐 어마어마한 전자파가 나와서 주변에 뭐 토끼가 죽고 농작물이 안전하고 심지어 사람한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헛소문이 퍼졌었어요. 이 사드는 이 매뉴얼에 보면은 안전거리를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안전거리 밖에 있으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들어서 심지어 어떤 연예인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발 여기에 관계된 내용은 관련된 군사 전문가한테 정확한 얘기를 들으셔야지 잘 알지 못하는 뭐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정확한 팩트를 믿으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가 미국과 중국에 끼어있는 우리한테 비록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배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발작 버튼이 눌릴 만큼 굉장히 민감한 무기란 얘기죠.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든 걸 우리나라에 배치하겠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요격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하고 군사적으로는 중국은 우리의 우방국이 절대 아니에요. 왜? 중국하고 북한은 이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조중군사동맹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이 있고 군사적인 건 따로 떼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드란 체계가 어떤 체계인지 일단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죠.
지금 사드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UAE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는 왜?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날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드를 배치해서 그만큼 여러분들 사우디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바로 지갑 열어서 사드 했죠. 하지만 특히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사우디는 지금 사드뿐만 아니라 패트리엇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좀 소원해져서 패트리엇을 안 들여오고 대신에 우리나라 천궁2를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틈새 시장을 좀 노려야 된다니까. 이 샤를 X8 우리가 사드를 알아봤으면 지금까지 계속 사드 얘기한 중간에 뭐가 툭툭툭 하나씩 튀어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LSAM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드의 본가는 LSAM. 과연 사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샤를의 X8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걸로 찾아오겠습니다.